여러분,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고 놀라셨나요? 잘 때 이쪽으로 눕지 마세요. 단 한쪽으로 눕는 것만 바꿔도 기억력과 뇌 건강, 그리고 심장 부담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 논문을 보면 사람의 수면 자세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노폐물이 얼마나 잘 배출되는지, 위산이 역류하는지, 심장의 부담이 커지는지까지 모두 누워있는 방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저 익숙한 방향으로만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 자세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조차 모른 채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건강 연구자로서 수면 과학과 노화 연구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제 시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더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 잠을 잔 건 분명한데 몸이 오히려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로 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의 뇌가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이 과정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배수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 청소 시스템은 몸의 방향에 따라 효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누운 자세에서 뇌척수액의 흐름이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직 사람에게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옆으로 눕는 자세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하나둘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면 중 오른쪽으로만 누워있는 습관이 오래되면 위산이 올라오거나 심장 쪽 압박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면 자세 하나로 다음 날의 컨디션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왼쪽으로 자면 무조건 좋다, 오른쪽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당신에게 맞는 회복을 돕는 수면 자세를 다시 설계하자. 여러분,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고 폐는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정보를 지웁니다. 그런데 만약 자세가 나쁘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혈액순환이 막히고 기도가 눌리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죠. 결국 자는 동안에도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침의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입니다. 저는 수많은 논문을 읽고 실제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에게 편한 자세와 몸이 회복되는 자세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한 자세는 근육이 익숙해진 방향입니다. 하지만 회복되는 자세는 혈류, 호흡, 내장기관의 균형이 맞는 방향입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수면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눕느냐라는 작은 습관을 통해 몸의 흐름을 바꾸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잘 때 이쪽으로 눕지 마세요 라는 문장으로 상징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의 몸에 맞지 않는 자세를 멈추세요. 그리고 회복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주세요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회복 자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향으로 주로 누워 주무시나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아니면 바로 누운 채로 깊은 잠에 드시나요? 혹시 아침마다 한쪽 어깨가 뻐근하거나 허리나 골반이 자주 아픈 분들이라면 그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자세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경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자세 문제를 단순히 자세 교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수면, 호흡, 소화, 혈액순환, 뇌 청소까지 연결된 전체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려 합니다.
몸의 방향을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제부터는 그 과학적 근거와 실제로 우리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세 교정 루틴, 호흡 습관, 그리고 조명 조절 방법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뇌는 더 맑아지고 몸은 더 가벼워지고 무너졌던 수면의 리듬이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약이나 병원 처방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자세 하나로 회복하는 수면 과학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아마도 당신의 삶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제 어떻게 누워서 잤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만큼 수면은 무의식의 영역이고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건강은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 연구자로서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외 수면 연구 논문 수백 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간이 아니라 자세와 호흡이다. 많은 분들이 수면 부족의 원인을 시간에서 찾습니다. 나는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다. 하루에 6시간밖에 못 자서 그렇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즉, 8시간 자도 피곤한 사람과 5시간 자도 맑은 사람의 차이는 호흡의 안정성과 자세의 균형에서 생깁니다. 수면 중에는 뇌뿐만 아니라 심장, 위, 간, 폐, 신장까지 모든 장기가 각자의 리듬으로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는 이 회복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이를테면 바로 누운 자세는 가장 보기에는 안정돼 보이지만 기도가 중력에 의해 뒤로 눌리면서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 목 안쪽 기도가 쉽게 막히고 그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숨이 막히면 뇌는 즉시 깨어나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깨어남이 너무 짧고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수십 번의 각성이 일어나며 몸은 충분한 회복 시간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화와 위산 역류입니다. 음식을 먹고 곧바로 누워 자면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르죠. 의학계에서는 오른쪽으로 누울 때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 쉬운 구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입구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 방향이 식도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되어 위산이 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왼쪽으로 누운 자세가 역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위산 역류가 잦은 분이라면 왼쪽으로 눕는 습관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심장의 부담입니다. 심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왼쪽으로 자면 심장이 눌리니 오른쪽이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방향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심장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왼쪽으로 누워도 심장 기능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눕는 자세가 혈액순환을 도와 호흡이 안정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장 질환이 이미 있는 분이라면 의료진과 상담해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절대 왼쪽도 아니고 절대 오른쪽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회복이 가능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는 현대의 수면 환경입니다. 밤에도 켜져 있는 조명,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빛,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자극적인 정보.
이 모든 것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깊이를 방해합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자세를 아무리 바꿔도 빛과 호흡이 조정되지 않으면 수면의 질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호흡이 막히는 자세는 수면 무호흡증을 부릅니다. 둘째, 위산이 역류하는 자세는 내장 피로를 키웁니다. 셋째, 심장 압박이 생기는 자세는 혈류 순환을 방해합니다. 넷째, 빛과 자극이 가득한 환경은 뇌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몸을 쉬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몸이 회복될 환경을 만들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년층의 수면 패턴 데이터를 수백 명 단위로 장기간 추적한 연구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세를 조금 바꾼 사람들, 잠들기 전 호흡 습관을 교정한 사람들, 빛을 줄인 사람들, 이 세 가지를 병행한 사람들은 단 한 달 만에 아침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단지 자세를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도 약을 늘리기 전에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세, 호흡, 빛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다음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면 회복의 황금 공식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해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자세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엔진이고 혈관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수면은 그 엔진을 세워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엔진이 틀어진 각도로 세워져 있다면 기름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어떤 부품은 과열되고 어떤 곳은 기름이 닿지 않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잠잘 때 한쪽으로만 눕거나 호흡이 막히는 자세로 자면 몸속 순환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 결과 회복 효율이 떨어지고 노폐물 배출이 더뎌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과정을 수면 중 청소 시스템, 즉 글림프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뇌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종의 배수관입니다. 낮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생기는 단백질 찌꺼기, 그중 일부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는 아밀로이드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에 빠질 때 이 글림프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며 뇌척수액이 혈관 사이를 흐르며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즉,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은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효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험용 설치류 연구에서 옆으로 눕힌 그룹이 바로 눕힌 그룹보다 뇌의 노폐물이 더 빠르게 제거되는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실험은 분명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가 뇌 청소의 흐름을 돕는다.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자던 자세가 뇌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왼쪽이 좋을까? 오른쪽이 좋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의학 논문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위산 역류를 줄이고 심장의 압박을 완화하며 림프 순환을 돕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는 일부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혈류의 이동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일부에서는 심박수가 안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한쪽이 아닙니다. 나에게 회복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실제로 옆으로 눕는 자세를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누워야지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 년 동안 익숙한 방향으로 굳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 몸의 축을 세우기. 먼저 바르게 누워서 자신의 척추 라인을 느껴보세요. 허리와 어깨가 바닥에 고르게 닿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골반의 각도입니다. 골반이 기울면 척추가 함께 비틀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나 허리가 쉽게 뻐근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얇은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워서 골반의 비틀림을 줄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 중 허리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 호흡 통로를 확보하기. 옆으로 눕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가 눌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누우면 혀와 목 근육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콧골이나 무호흡이 생기죠. 옆으로 누우면 이 통로가 열리면서 숨이 훨씬 부드럽게 오갑니다. 여기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호흡 습관을 더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잠에 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깊은 수면 단계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 단계, 빛을 조절하는 환경 만들기. 자세를 바꾸더라도 빛이 강하면 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은 빛이 줄어들 때 분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텔레비전, 형광 등의 푸른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수면 연구자들은 권장합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 조명의 밝기를 절반 이하로 줄이세요. 가능하다면 노란색 조명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빛이 줄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바로 수면 회복 리듬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세 단계를 함께 하면 몸의 방향과 호흡, 그리고 뇌의 리듬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수면 중 회복이 일어나는 골든 포지션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왼쪽으로 자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몸의 정렬을 바로 세워 뇌의 청소를 돕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자세를 바꾸면 혈류가 바뀌고, 혈류가 바뀌면 산소 공급이 달라지고, 산소 공급이 달라지면 세포의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즉, 자세 하나가 몸 전체의 회복 설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자신의 자세를 의식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회복되는 방향으로 눕는다.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회복 습관을 심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5가지 황금 원칙과 즉시 실천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식사 시간, 빛, 온도, 호흡, 자세 교정까지 하루의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오늘 밤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바뀌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칙만 실천하셔도 당신의 수면과 회복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호흡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콧꼬리로 잠에서 깨거나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입이 바짝 마른다면 수면 중에 숨이 막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콧꼬리가 아니라 몸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옆으로 눕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눌리지 않아 공기가 부드럽게 통과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다만 증상이 잦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조정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원인을 알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소화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위가 아직 일하고 있을 때 몸을 눕히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며 속이 쓰리고 잠이 얕아집니다. 이때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위산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 방향이 반대가 되어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특히 야식을 자주 드시는 분, 속이 더부룩한 분은 왼쪽을 기본 자세로 연습해 보세요.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의 구조를 활용한 자연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빛을 끄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방해물은 조명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만 분비됩니다. 따라서 잠자기 2시간 전부터 방의 조명을 절반으로 낮추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의 화면은 멀리 두세요. 가능하다면 노란색의 은은한 조명 하나만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빛을 줄이면 뇌는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아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 원칙은 온도와 환경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하려면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합니다. 방 온도는 너무 따뜻하지 않게 서늘하고 조용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잠들기 전 약간의 체온 하강이 깊은 수면을 돕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무거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이불을 덮고 두꺼운 잠옷 대신 부드럽고 얇은 소재를 선택하세요. 숨을 쉬는 환경이 편안해야 몸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음식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잠을 방해하지 않는 음식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잎채소와 견과류, 따뜻한 우유 한 잔, 타트 체리처럼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된 식품이 수면의 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과량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식품은 약이 아니라 균형의 도구로만 활용하세요. 이제 이 5가지 원칙을 하나의 루틴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저녁 6시 식사 마무리, 저녁 8시 조명 줄이기, 저녁 9시 가벼운 스트레칭과 미지근한 샤워, 잠들기 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 3분, 그리고 침대에서는 옆으로 눕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척추를 편안히 세워줍니다. 이 루틴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싼 장비도 복잡한 운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쌓이면 뇌의 청소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고 아침에 피로가 줄며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잠은 병을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몸을 살린다면 집에서 하는 수면은 삶을 살립니다. 몸의 방향을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회복되는 방향으로 눕는다. 이 짧은 다짐이 내 몸의 기억을 바꾸고 내일의 생기를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잠잘 때 어떤 방향으로 누워야 할까? 하지만 그 답은 단순한 자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첫째, 호흡을 점검하세요. 수면 중에 콧꼬리와 숨머지 반복된다면 옆으로 눕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몸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둘째, 소화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역류가 잦다면 왼쪽으로 눕는 습관을 시도해 보세요. 위가 쉬어야 몸도 쉽니다. 셋째, 빛을 줄이세요.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세요. 그 순간 뇌는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넷째, 환경을 정돈하세요. 서늘하고 조용한 방, 통기성 좋은 이불, 가벼운 잠옷. 몸이 편해야 마음도 회복됩니다. 다섯째, 음식은 조연으로 활용하세요. 마그네슘과
천연 멜라토닌이 든 음식은 수면의 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수면은 몸이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불면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다음 날의 자신감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을 앓아도 몸은 회복하려는 본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본능의 길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빛을 조금 줄이거나 왼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거나 잠들기 전 호흡을 한 번 더 의식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피로를 바꾸고 일주일 후에 기억력을 바꾸며 한 달 뒤에 인생 리듬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몸의 방향을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건 연구 결과로도 그리고 수많은 회복 사례로도 확인된 진실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실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중심이 아닌 생활의 힘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함께 실천을 선언해 볼까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잠자리의 빛을 줄이고 옆으로 눕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새로운 회복 루틴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주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